책소리TV 소리입니다. 오늘은 상처의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은 자존감은 사람들을 상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또 상처에 취약한 사람들은 상처를 자주 받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더욱 하락하게 되죠. 이때 사람들은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서 본인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타인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즉,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화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런 완벽한 이상향에 못 미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자존감은 더더욱 하락하고 열등감은 상승해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 그리고 높은 열등감. 이러한 상태는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상처에 더욱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참 이것이 헤어나오기 힘든 상처의 악순환인데요. 상처의 굴레에 갇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책 한 스푼. 상처는 학대, 폭행, 실연 등의 심각한 사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사소한 일로도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말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이러한 상한 마음은 모욕감, 수치심 등의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존심이 뭉개지고 자존감이 열등감으로 기우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찬양하는 성공의 기준, 즉 좋은 학벌, 넓은 집, 명품 가방, 최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현재를 양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성취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하나는 욕망하는 바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상처는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하기 전에 그 욕망이 진정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소망인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했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때 거부당한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면 위험합니다. 이것이 또 자존감 약화, 열등감 상승의 굴레를 만들게 되거든요. 내가 성격이 나빠서 떠나간 건가? 아니면 외모가 별로라서? 그리고 심지어 이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새 사랑을 시작하면 상처가 더욱 커집니다. 이별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일어난 일에 대한 나만의 해석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다 보면 나는 가치가 없다, 날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지나간 사랑이, 지금은 남이 되어버린 그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허용하나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일반적인 두 가지 반응은 분노와 자책입니다. 먼저 분노를 살펴보죠.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분노의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게 됩니다. 복수심은 균형을 이루려는 심리에서 비롯되는데 나도 아팠으니 너도 그만큼 아파봐야 한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괴적인 방식으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럼 용서해야 할까요? 하지만 상처받아 괴로운 마음으로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분노에 휩싸인 사람에게 용서를 말하는 것은 잔인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상처 준 사람의 잘못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인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마음구석 어딘가에 지워지지 않고 좀비처럼 살아남을 분노의 씨앗이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에 반응하는 두 번째 유형은 상처에 대해 자책하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책임을 지울 대상을 찾게 되는데 유독 활시위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의 기분이 가라앉는 것, 퉁명스러운 어조나 태도, 돌연한 행동의 변화 등 타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마치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내 강연 중에 하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내 강의가 지루한가 보군. 아니면 저 사람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보군. 어느 쪽이신가요? 사실 강연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득하는 힘은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려 마치 고통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처럼 매사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두려워 골방에 처박혀 열등감,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상처받고 절망하고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내 인생 다 내어주고 나는 자포자기해도 괜찮은가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나요? 인간은 모두 자기애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애적 욕구란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데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원하는 인생을 꾸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러한 타인의 인정 욕구는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열등감에서 시작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건강한 욕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좌절되어 상처 입은 마음은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하고 약화시키니까요. 여기서 열등감이 더 심해지면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실 상처를 주기도 쉽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부류와 습관적으로 상처를 주는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자의 경우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상대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사를 교묘하게 농담으로 포장해서 던지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사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망치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 묵과하고 심지어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는 사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시기심, 질투, 불만족,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하고 흔한 동기가 바로 열등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본인은 능력과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적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도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열등감의 표출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인터넷상의 악플인데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를 익명의 뒤에 숨어 배설하듯 표출하며 거기에서 위안을, 더 나아가서는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우월감이란 얼마나 초라하고 공허한 것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상습적인 상처 유발자들의 자극적인 도발에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등감과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거나 받는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찌해도 인생에서 상처를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을지 아니면 그 문제를 그저 상대의 문제로 치부하여 남겨둘 것인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감정을 내가 느꼈다가 원인인 것입니다. 카톡에 답장이 없는 상대의 행동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카톡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무시한다, 싫어한다 등의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면 그것이 결국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 유발의 과정은 누가 만든 것인가요? 바로 나 자신이죠. 그냥 무례한 행동이거나 혹은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해서 답장을 못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처로 남기는 대신 상대의 문제로 되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늘 관찰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물망이 너무 촘촘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걸려들고 맙니다. 결국 당신은 상처받는 사람이기를,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기를 스스로 선택한 셈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타인의 인정 욕구에 의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없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칭찬과 인정이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말이죠.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기 전에 먼저 독의 바닥을 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 독의 바닥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주위의 평가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소질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즐겁고 기쁜 체험 늘려가기, 감사하기,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난이나 비판, 무관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남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내 감정을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우리는 비로소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베르베 바르데츠키의 책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것처럼 돼버린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에서 전자인,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중심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타고난 성향이 민감하고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상처받기가 쉽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과거 어떠한 이유로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면 그 상처는 더더욱 오래 가겠죠. 어떤 상처는 심지어 내 삶을 영영 떠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날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이 책을 고른 사람,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당신 탓이 아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문제로 남겨둬라. 다른 사람이 준 상처에 죄책감과 분노를 얹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마음이 진정이 된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또 우리를 사랑하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제가 어떠한지,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책을 깊게 읽으며 천천히 생각해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부디 당신의 상처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치유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책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하세요.